나토 조약을 바꿔서라도 한국을 데려와야 한다. 이 말 놀랍게도 한국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 나토, 그 나토의 회원국인 이탈리아, 그 나라의 국방장관이 직접 한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나토의 규칙, 그 규칙을 바꿔서라도 데려오고 싶은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세계 안보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서 있는지 아주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 나토가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나토는 1949년에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회원국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나라 전체가 함께 싸워준다. 한 나라를 건드리면 30개가 넘는 나라를 한꺼번에 상대해야 하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약속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도 함부로 나토 회원국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바로 이 나토의 국방장관 입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 주인공은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의 현직 국방장관입니다. 그는 지난 6월 초 미국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토는 유럽과 북미를 넘어 한국, 일본, 인도, 브라질 같은 새 회원국을 찾아야 한다.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이 미국에서 가장 큰 신문을 통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한 말입니다. 그가 새 회원국으로 꼽은 나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입에 올린 이름,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인구 14억의 인도도, 일본도, 땅덩어리 거대한 브라질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이름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토는 더 이상 북반구에 잘 사는 나라들끼리만 모인 클럽으로 남을 수 없다. 이 말이 왜 충격적이냐? 나토에는 70년 넘게 지켜온 절대 규칙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럽과 북미 나라만 받는다는 규칙입니다. 나토 규칙에 아예 못 박혀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유럽과 북미 동맹국 영토. 한국은 아시아에 있으니까 규칙상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그 규칙을 바꿔서라도 한국을 받자고 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글자도 손대지 않았던 그 단단한 규칙을 한국을 데려오겠다고 새로 쓰자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일까요? 지금 나토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을 향한 위협을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안보는 유럽이 알아서 하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서 편하게 지내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이 다 막아줬으니까요. 그런데 그 우산이 갑자기 접히려는 겁니다. 유럽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제 유럽은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들 힘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급해진 유럽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크로세토 장관은 지난 4월 유럽 40개 나라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방위 동맹을 만들자는 편지를 각국 정상에게 돌렸습니다. 부족한 힘은 밖에서라도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힘을 채워줄 나라로 유럽은 한국을 떠올린 겁니다. 위기일수록 사람은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실력 있는 동료를 찾는 법입니다. 세계가 가장 불안한 바로 지금 나토가 떠올린 이름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나토와 깊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나토가 특별히 챙기는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자격으로 한국은 나토 정상회의에 여러 번 초청받았습니다. 재작년에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고 지난해엔 나토와 첫 공동성명까지 함께 냈습니다. 이미 한국은 나토가 가장 아끼는 아시아 파트너인 겁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나토는 도대체 왜 한국을 이렇게까지 원할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나토를 무장시키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무기를 대주는 규모에서 미국 다음 가는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나토를 무장시키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폴란드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가장 위협을 크게 느끼는 나라죠. 이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사는 데 쓴 돈이 자그마치 수십조 원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1차 계약만 7조 원이 넘었고 K2 전차 추가 계약은 또 9조 원대로 확정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K2 전차를 최종적으로 1000대까지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차 1000대.
웬만한 나라 하나가 가진 전차를 전부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걸 한 나라가 오직 한국 한 곳에서만 사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폴란드는 왜 한국을 골랐을까요? 여기에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원래 유럽에서 전차하면 독일과 미국이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미국의 에이브럼스.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로 불려온 전통의 명품 전차들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코앞까지 밀고 들어오는 절박한 상황에서 폴란드는 독일도 미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속도입니다. 전통의 강국 독일은 주문이 밀려서 전차 하나 받으려면 몇 년씩 기다려야 합니다. 전쟁이 코앞인데 몇 년을 기다리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면 한국은 계약을 한 바로 그 해에 첫 전차를 폴란드 땅에 척 내려놨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빠른 나라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둘째, 가격입니다. 같은 성능이면 한국 무기가 독일이나 미국 무기보다 훨씬 쌉니다. 비싼 독일 전차 한 대 살 돈으로 한국 전차는 더 여러 대를 살 수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에게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무기를 갖춘다는 건 엄청난 이점입니다. 셋째, 그런데도 품질은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싸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K2 전차는 포탄을 기계가 자동으로 장전해서 사람이 넣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한술 더 떠서 이미 전 세계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팔리는 자주포 2대 중 1대가 바로 한국산 K9입니다. 독일도, 중국도, 프랑스도 전부 제치고 한국이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한 겁니다. 품질은 최고, 가격은 합리적, 납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나라가 지구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한국뿐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작년에 세계 무기 수출 4위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프랑스 같은 전통의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나토가 한국을 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아예 가족으로 들이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요. 그렇다면 만약 정말로 한국이 나토와 한 식구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방위 산업입니다. 지금 나토는 러시아 위협에 맞서 앞으로 수백조 원이 넘는 돈을 무기를 사는데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의 문이 한국에 활짝 열리는 겁니다. 가뜩이나 유럽이 한국 무기를 줄 서서 사가는 상황인데 아예 한 식구가 되면 그 규모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K방산의 두 번째 수출 신화가 시작될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보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토가 위협으로 꼽는 두 나라, 바로 러시아와 중국. 이 두 나라가 공교롭게도 전부 한반도 주변에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위협과 나토가 걱정하는 위협이 똑같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 요즘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를 주고받으며 부쩍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겁니다. 한국이 나토와 손을 잡으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과 정보를 나누고 함께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보의 울타리가 한반도를 넘어 지구 전체로 넓어지는 셈이죠. 물론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한국이 나토에 깊이 들어갈수록 바로 옆에 있는 이 두 나라가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무역으로 얽힌 게 많은 중국과의 관계는 한국 경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문제죠. 또 굳이 우리가 나서서 러시아를 적으로 돌릴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멀리 떨어진 나라지만 그래도 척을 져서 좋을 게 없는 강대국이니까요. 게다가 나토에 정식으로 가입하면 유럽에서 전쟁이 났을 때 우리도 함께 싸워야 하는 의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머나먼 유럽의 전쟁에 한국 군인이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인 거죠. 그래서 당장 정식 가입을 서두르기보다는 협력을 차근차근 더 강화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신중한 목소리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아주 지혜롭게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한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고민 자체가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라는 점입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전부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동맹이 규칙까지 바꿔서라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최강의 동맹을 한국이 만든 무기가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실력으로 이뤄낸 일입니다. 무기를 사오던 나라에서 세계를 지키는 나라로.
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소식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중한 의견이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발전시킵니다. 다음에도 가슴 뛰는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